저의 인생은 김경일 교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는 아닙니다. 투매라고 혹시 들어봐요? 투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그 결과가 대부분 우리로 하여금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네. 이런 거친 표현을 쓰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멈추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자기 헤어스타일이 갑자기 멋있어지셨네. 정말요? 그대로 가야 되겠다. 우리 교수님 뵌 게 딱 2달 만이네요. 두 달이나 됐어요? 네네네네. 11월 11월 말에 찍었고. 중간에 저는 예.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네네네. 그 우시는 것 때문에 제가 나쁜 남자. 남자를 울리는 나쁜 남자. 예. 그래서 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뵈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창피했는데, 네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진짜 네. 한국 사람들이 뭐 직장인이든 뭐 자영업자건 정말 열심히들 사시는구나. 그 댓글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달렸고, 그래서 의외로 제가 좀 추할 줄 알았는데 또 공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저도 약간 좀 아니, 그 의외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공감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해서, 어머나, 내가 이런 장면이 있었네.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깨달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저의 인생은 김경일 교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는 아닙니다. 아니, 너무 오반가? 복 받으실 겁니다. 너무 오반가? 이런 근데, 건 농담으로 저기 해줬다 그래도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실제로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그 전에는 제가 법륜 스님의 그 증문죽설 그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조금 심리적으로 좀 힘들 때. 근데 실제로 그 뭐 행복이라든지 이런 게 멀리 있지 않다. 그리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런 간식거리나 이런 걸로도 행복의 징검다리를 놓는 거. 네. 그래서 주말에도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살았다면 그게 아니라 이번 주말에 애들하고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의식적으로라도.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 예. 점심 때 예. 추어탕 먹자 그러셨잖아요. 네네네네. 저 추어탕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추어탕.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해야 되는 강연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끝나고 또 세미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네네. 좀 빡빡했어요. 오전이 빡빡했는데, 그러면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중간에 추어탕. 오늘 점심 추어탕이다. 오늘 점심 추어탕이다. 맞습니다. 징검다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당장 있는 막 힘든 거, 또 미래에 또 해야 하는 힘든 걸 생각하지 말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행복한 거, 그쵸. 소소한 행복들을 계속 이제 리마인드 하는. 진짜 많이 배웁니다. 먹는 거, 그 다음에 수다 떠는 거, 노는 거. 예. 그러니까 왜 휴가도요. 예. 15박 16일짜리 한 번 가는 것보다 2박 3일짜리 7번, 8번 가라고. 왜 휴가는 휴가 가기 전날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예, 항상. 7번 가면 7번 즐거운 거고, 15박 16일 가면 한 번만 기쁜 거죠. 그래서 잘게 썰어야 돼요. 행복은 뭔가 크게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영향 안 받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오늘 1월 25일인데 시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뭐 다 파래요. 코스닥이 이제 900을 깨져서도 더 쭉쭉 내려가고 있고 뭐 한 3% 이상 세상에 폭락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폭락이라는 표현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 호도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시장이 3% 이상 빠지는 날은 폭락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써도 될 것 같은 날인데 오늘이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이 멘탈이나 이런 거 어떻게 좀 부여잡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지난번에 투자 심리 그 말 투자도 못 끝내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1시간 반 촬영을. 예, 그래서 그대로 당시에 있던 질문지 재활용 아닌 재활용. 예, 재활용 아닌 재활용. 근데 그때 유일하게 딱 드렸던 질문이 탐욕과 공포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계좌를 여러 개 나눠서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투매라고 혹시 들어봐요? 투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잖아요. 자기 있던 주식을 그냥 일단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빨리 그냥 팔아 제끼자. 늦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현금을 확보하자. 막 이런 심리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막 공황. 그런 것도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막 투매 현상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투매 앞에 뭐가 있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짜 들어가는 거, 공황, 뭐 공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그 공포 영화 왜 보는지 아세요?
간담이 서늘해지니까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니까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공포 영화를 보는 마음 중에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서 그 순간에. 네.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보면 예. 이게 뭐냐면 그 순간적으로 나로 하여금 생각을 까맣게 혹은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현대인들이 하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늘 저건 왜 저렇지? 이건 이런 일이 있나? 이건 분석하려고 하고. 네, 그렇죠. 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도 이거 왜 그런 걸까? 나 혹시 무슨 속이 있는 걸까?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죠. 네네네. 인간에게는 생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 생각을 안 하고 그만하고 싶다라는 욕구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예. 두 개 다 NFC예요. 그러니까 need for cognition. need for cognition이 뭐냐면 생각에 관한 욕구죠. 예. 예. 근데 need for closure. closure 이제 매듭 짓고 싶은 거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생각을 종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을 더 하고 싶은 욕구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났을 때, 네. 혹은 자기가 적성상 잘 맞는 일을 만났을 때는 네. 단순한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옷을 좋아하는 제 아내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걸 왜 봐? 사지도 않을 건데 라고 하는데 그냥 홈쇼핑을 열심히 봐요. 네. 근데 홈쇼핑을 얘기하는데 물건을 살 것도 아닌데 왜 홈쇼핑을 봐? 라고 하면 그냥 옷에 대해서 보고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네. 근데 저는 옷에 대해서는 NFC가 다르죠. need for closure가 강하죠. 네, 그러니까 빨리 싼 거 사자. 네. 그러니까 음식이나 옷에 대해서는 제가 종결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제 아내는 생각에 대한 욕구가 강하죠. 네. 그런데 이러다가 제가 갑자기 컴퓨터 매장을 갔어. 네. 전자제품 파는 데를 갔어요. 네. 그럼 저는 살 것도 아닌데 또 계속 보고 있죠. 이런 기능이 있네. 이런 게 있네. 네. 그러니까 저는 need for cognition. 그러니까 생각에 관한 욕구가 전자제품에 대해서 많은 거죠. 그럼 제 아내가 또 반대로도 이러죠. 그거 살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런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고. 이건 왜 120, 이거는 뭐 몇 기가고 이건 몇 기가고 뭔 논평을 해. 그러니까 왜 이제 전자제품이나 특히 이제 와닿네. 네, 컴퓨터에서는 need for closure. 그러니까 종결 욕구가 강한 거죠. 네네네. 투매라고 하는 건 종결 욕구가 강한 거거든요. 네.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막 끝내고 그렇죠. 싶고. 네, 끝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려면은 빨리 내 손을 떠나게 만드는 게 좋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항상 이제 우리가 투매라는 표현을 이제 거친 표현, 약간 거친 표현이잖아요. 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건 그 결과가 대부분 우리로 하여금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네.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했을 때 이런 거친 표현을 쓰는데 그러려면은 그때 내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생각을 멈추고 싶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째, 물리적 환경. 그러니까 그거를 주식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노이즈부터 줄여야 돼요, 무조건. 노이즈를 줄인다? 네. 무슨 얘기냐면 조용한데. 네. 그러니까 거리에서 시끄럽잖아요. 예. 시끄럽고 노이즈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부산한 상황에서는 네.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하죠. 당연히 누구나. 네.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지금 투매를 한다. 네. 라고 했을 때 내 상황이 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네. 여기가 지금 시끄러운 사무실인가? 아니면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KTX인가? 예. 아니면 굉장히 지금 야외에 있나? 혹은 무언가 TV가 크게 켜져 있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투매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너무 생각 없이 뭘 던졌다. 라는 것으로 후회가 많이 되는 경험이 있다. 라고 하면 이번에 또 만약에 비슷한 행동을 하기 전에 노이즈를 다 줄여보는 겁니다. 노이즈를 줄이면 사람이 오로지 그 감각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을 잘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먹잖아요. 음미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감각 하나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 시각 하나를.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심지어 그래서 불을 꺼보는 거예요. 네, 불을 꺼보고 커튼을 치고 불을 꺼보고 소리를 줄이고 난 다음에
시각과 청각을 일단 닫고. 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거를 던져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게 심사숙고한다고 하죠. 네네네. 심사숙고, 그러니까 투매를 하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내가 만약에 유난히 사든 팔든 네. 유난히 그 행동 후에 후회가 많다라고 했을 때 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어려우니까 네. 상황을 한번 싹 바꿔봐야 돼요. 상황을. 네, 상황을 한번 싹 바꿔봐야 돼요. 불법 판매하는 제품을 왜 관광버스에서 다 사느냐? 이거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도. 네.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왜 설득의 심리학으로 그 유명한 로버트 치알디니가 네. 불법 판매하는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예. 그 판매지를 한번 가보려고 차에 탔었어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거 고속버스, 우리나라 관광버스 같은 데 있잖아요. 어디 데리고 가서 네, 거기서 네, 교육시키고 네. 막 옥장판이라도 그렇죠. 팔게 하고. 네. 근데 사실 그곳에 가보니까 별 교육도 없고 그냥 바로 오더래요. 네. 근데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도 다 사고 있더래요. 왜? 버스 안에서 다 이미 끝난 거야. 가는 버스 안에서. 시끄럽고 시각적으로는 계속. 그리고 버스가 약간 과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버스가 빨리 가고 그다음에 막 노래 부르고 시끄럽고 이러니까 예. 골방에서 조용히 앉아서 이 물건을 판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살 물건이 아닌데. 네. 근데 이걸 다 사더라는 거죠. 사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물건 다 버스에서 팔잖아요. 예전에도. 사고 나면 말도 안 되는 물건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버스에서 왜 팔리겠냐는 거예요. 그거 조용한 다방에서는 안 팔려요. 조용한 다방에서. 그러니까 다 떠나서 예. 내가 그 행동, 사든 팔든 그 행동 이후에 유난히 후회를 많이 하는데 또 그걸 한다. 라고 하면 노이즈부터 줄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노이즈는 시각, 청각, 심지어 후각, 미각 다 동원해서 다 오감각에 다 해당되는 노이즈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판매업자들이 그런 걸 굉장히 잘 이용을 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는 분, 예. 그 다음에 눈이 좀 침침하신 분, 네. 이런 분들은 그런 거 불법으로 판매하는 분들이 잘 근처에 안 가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미 감각이 차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심사숙고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시각장애든 청각장애든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 네. 감각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네. 사고력은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기만적인 말 혹은 상황적으로 사람들을 쉽게 흥분시킬 수 있는 상황 네. 이런 게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방어력이 좋은 거예요. 방어력이. 예. 그러니까 그 방어력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런 그런 정보들이 나한테 순간적으로 훅훅 들어오는 걸 하나 막아줄 필요가 있죠. 그러네. 약간 그래서 왜 우리 이런 장면도 있잖아요. 뜨개질하는 장면.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심사숙고하기 전에 일부러 나를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급자 들어가는 거 이런 행동이 자꾸 있으면 물리적으로 나를 느리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나를 느리게 일부러. 네. 그러니까 왜 싸움도 과격한 싸움 있잖아요. 네네네. 과격한 싸움을 무로까지 가지 않게 만들려면 한 사람의 말을 느리게 하면 자연스럽게 싸움이 크게 안 번져요. 저기서 막 흥분해서 막 그러는데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욕을 천천히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학생들한테 욕을 막 심한 욕을 칠판에 써놓고 3초에 한 글자씩 읽어. 네, 이러면 학생들이 쌈이 안 되겠네요. 이거 너무 욕을 천천히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교수님. 이러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천히, 그러니까 충동적이거나 아니면 생각을 너무 안 하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직전에 무관한 일을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네, 무관한 일. 천천히. 네. 그러면 다음 상태가 심사숙고로 가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너무 장고 끝에 악수 드는 분들. 그렇죠. 이분들은 네. 바로 뭐냐. 그 직전에 어떤 행동을 조금 간단하게 종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좋죠. 그 반대에 계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만만하게 정복할 수 있는 일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전 심지어 이런 여성 CEO를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네. 결단이 안 돼요. 결심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네네. 결국 A냐 B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생각만 많아지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릇을 쭉 보더니 설거지를 막 해요. 네. 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설거지인데 갑자기 네. 설거지를 해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이 이제 그 가사 도우미도 계신 분인데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막 설거지를 해. 이게 뭐예요? 아주 작고 간단하고 만만한 일이죠. 네. 이걸 그냥 5분에서 10분짜리를 팍 하니까 푹 탁 치니까 벌써 이걸로 인해서 그래 하자. A? 그래 A로 가자. 이걸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장구 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더 단순해지는 거죠. 아, 약간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비운다와 에너지를 같이 동시에 갖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 방금 전에 만만한 일 하나를 클로징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클로징 할 수 있는 거죠.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직관에 의존하기 위해서 네. 직관에 의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전의 일을 작고 간단한 일을 확실하게 끝내버릴 수 있는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걸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질문이 하나죠. 그러면 언제가 심사숙고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언제가 직관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남잖아요. 네. 그걸 알아가는 게 인생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으로 보자면 저는 네. 팔 때는 약간 직관적으로 파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근데 살 때는 네. 조금 심사숙고하는 게 낫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는 무언가를 내놓을 때는 생각을 더 많이 하다가 오히려 놓치는 게 많은 거고, 무언가를 살 때는 오히려 너무 이런 좋은 점 있네? 라고 직관에 의존하면서 후회할 일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 저는 무언가를 팔기 직전에는, 그쵸? 네. 조금 직관에 의존하는 게 좋으니까, 네. 만만한 일을 하나 끝내놓고, 네. 서랍 정리 같은 거는 딱 끝내놓고, 자, 이제 팔자. 이런 게 필요하고요. 네.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사기 전에는 오히려 약간 명상을 한다든가, 그죠? 저를 느리게 만드는 일. 네, 명상을 한다라든가, 뭐, 심지어는 뜨개질하는 그런 저희 펀드 매니저들도 저 본 적이 있어요. 네. 뜨개질을 한다라든가, 오히려 약간, 어려운 일을 하는 거죠. 어려운 일. 그리고 완성감이 잘 안 오는 일. 네. 완성감이 잘 안 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뜨개질이 좋다라는 거예요. 뜨개질은 완성감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하기는 하는데 늘 네. 미완성이죠. 네네네. 네. 그쵸?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심사숙고 모드로 자기를 보내는, 뭐 많아요. 의외로 그런 자기만의 그 비법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비법이 있는 분들. 집중을 하거나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 또 그렇죠.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집중하기 네. 위해서. 그걸 많이 알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저도 이제 아직 한참 더 가야 될 길이 먼,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말이야, 이럴 땐 여기 안 되더라고. 이럴 땐 요런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 이런 분들은 이미 반쯤, 절반 이상 자기의 인생, 자기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분들이죠. 내가 안 된다라는 사람은 진짜 아직도 이해를 못한 사람인데 이럴 땐 유난히 이게 안 돼. 이러면 거의 해결 방안을 알고 있는 분에 가깝죠. 이럴 땐 이게 안 된다니까.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본인이 해왔던 여러 가지 선택의 결과를 놓고 보면 아,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선택할 때는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왔구나를 경험적으로 이제 알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도 네.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선택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거죠? 일기를 왜 쓰냐는 거예요. 그걸 안 까먹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의 목적은 뭐 훨씬 여러 가지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첫 번째 기능은 그때 그거 먹고 힘이 났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먹고 힘이 났구나.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짝 빠져나왔구나. 그 행동 이후에 약간 부스팅이 됐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네. 그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요럴 땐 이걸 잘하고 이럴 땐 오히려 못하는구나. 그거를 패턴을 알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네, 나를 알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반성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자기 반성이 아니죠.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게 자기 반성이죠. 반성인데 의외로 인간이 결과만 기록하지 원인을 기록하지 않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는 거 다 아시죠? 네. 그거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네. 모르죠. 언젠가 옛날에 들었겠지. 네네네. 근데 실제로요. 문제를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면 학생들이 어떨까요? 원래 대부분의 문제는 이러죠.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을 뭐 무의식, 전의식, 의식, 무의식, 전의식 이렇게 나눴다. 뭐 이렇게 치자고요. 네. 그러면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을 어떤 식으로 구분했는가 이런 게 문제가 나오죠. 근데 제가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을 무의식, 전의식, 뭐 그다음에 의식, 무의식, 전의식 이렇게 나눴다. 네. 그거 언제 처음 얘기했을까 내가. 1번 3월 9일 2시, 2번 3월 11일 2시. 이러면 학생들이 뭐야 이게 도대체? 네. 라고 생각하겠죠. 네. 근데 그 질문이 결정적이고 제일 중요한 상황도 있어요. 법정. 법정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거 언제 받느냐가. 뭐 증거자료로. 네. 그게 헷갈리면 아무런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설득력 있어도 다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내가 경험하는 걸 한 일부만 담아놔요. 대부분 결과나 느낌이에요. 그 전에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는 아무것도 기록을 안 해놔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주식을 사서 수익률이 좋았다. 그것만 기록하죠,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죠. 어떤 종목으로 몇 %, 달성, 막 이런. 그런데 그걸 구입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로 그 마음을 먹게 됐는가를 기록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왜 한 달 지나고 나면, 1년 지나고 나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일기를 쓰면 그게 기록이 남아요. 그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그 본인이 그걸 판단해 갔던 과정.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어떻게 분할 매수했고 이거를 또 복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마치 바둑기사들이 돌 놓은 거 다 복기를 하듯이.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예측보다 좋은 결과가 나쁜 경우에만 복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예측보다 결과가 많이 좋은 경우에도 라고 하면서 복귀를 하죠. 진 바둑만 복귀하는 게 아니라 이긴 바둑도 자기 예상보다 너무 쉽게 이긴 바둑도 예측 실패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자기를 복귀를 한단 말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 60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90점 맞으면 복귀 안 해요. 아니, 공부 평범하게 하는 학생들은 90점 맞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60점 맞으면 복귀합니다. 평범한 학생들도 웬만하면. 30점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진짜 우수한 학생은 하는데 평범한 학생들은 잘 하지 않는 복귀가 나 60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90점 나왔어요. 예상보다 결과 너무 잘 나왔어. 그럼 복귀 안 해요? 복귀 안 하죠. 그럴 수도 평범한 있죠. 학생들은. 게이득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냥 좋아서 끝나요. 셀레브레이션 막 이러죠. 축하하고. 근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60점이나 70점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90점이 나와? 뭐지? 나 바보 아니야? 이때도 냉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이기고 진고 상관없이 복귀를 한다가 아니라 그걸 습관처럼 그냥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가 문장의 형태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로그의 형태인 경우도 많아요. 여성분들 보면 일기를 그냥 뭐 하트 표시 하나, 뭐 그 다음에 화살표 하나. 이게 자기만의 기호인 거지 뭐. 그렇죠? 막 스티커 붙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은 자기 로그를 만들기 되게 좋은 디바이스예요. 그렇죠? 그죠. 뭐 캘린더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도 잘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그 회사의 주식을 무슨 과정을 거쳐서 사겠다라고 결심했는지까지 복귀를 못하면 영원히 나는 내 행동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복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부수적인 방법들이 있죠. 늘 그것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그러니까 무려 20년 전인 2002년 월드컵이 우리는 어제처럼 기억나잖아요. 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 500번, 아니 1000번쯤 수다를 떨었거든요. 그쵸? 그때 말이야, 여의도에서 뭐 이쪽으로 가면서 말이야, 한강다리에서, 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동차 그 썬루프 위로 머리 내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얘기를 잠깐, 이건 내 얘기인가?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요, 제 친구가. 아니, 근데 그때는 그게 다 용서도 아니고 모두가 다 그랬으니까. 다 같이.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썬루프 있는 차가 많지가 않아서.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몇 경기 못 봤습니다. 정말. 그래서 다들 이제 기억에는 남는데. 그거는 복귀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복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누군가랑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사람들한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투자에 관련된 자질구레한 전후 관계들은 얘기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공유되는 게 싫어서. 근데 골프가 언제 늘어요? 골프 치기 시작하면 계속 골프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근데 골프 얘기, 제가 봤을 땐 옆에서 골프 얘기가 아니라 다 골프장 가는 얘기, 골프장에서 끝난 얘기, 뭐 이런 얘기도 한참 들어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출 단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머릿속에서 잘 떠오르게 만드는. 네. 네. 그래서 세상에 혼자해서 잘 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투자에 관련된 그런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면서 나는 인출 단서를 만드는 거죠. 그때 그래서 그랬잖아. 그래서 그랬잖아. 아침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친구가 전화를 하는데 걔가 새로운 기술 개발 건을 얘기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서로 그런 거는 나쁘지 하면서. 않죠.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영국 같은 나라에 가면 지금 또 펍이 위로 올라갈수록 비싸지거든요. 같은 술을 파는데도. 그래요? 네. 어디 건물 안에서? 빌딩에서? 네, 같은 건물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국의 술집 문화가 이제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네. 가면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가면서 쇼파는 좀 더 많아지고 네. 앉을 때도 많아지고 예전에 씨가 피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근데 1층으로 내려올수록 근데 같은 술인데 5층으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비싸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질구레한 얘기, 오히려 1층, 2층에서는 정치 얘기합니다. 그래 말이야, 우리 노동당이 막 보수당이 막 정치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데 네. 4층, 5층 가니까 부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이 상당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결정의 순간 전후에 있는 많은 신변잡기적인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외로 많은 노하우가 됩니다. 많은 노하우가 돼요. 듣는 것만으로도. 예, 예, 예. 그래서 뭐 시가를 물고 소파에 앉아서 그런 대화를 꼭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 우리는 얘기하는 걸 기억하거든요. 얘기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는 주위의 분들을 많이 가지시는 거는 못지않게 중요하죠. 네. 이게 사실 진짜 고수분들은 뭐 저희도 이제 출연 많이 하시는 분들 항상 투자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이야기를 뭐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한 번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이 말하면서 자기 통찰이 오는데. 네. 많은 사람들한테 또 좋은 지식을 또 나눠줄 수도 네, 있고 네, 네. 그래서 투자 스터디를 하면서도 서로가 자기 생각도 이야기하고 상대방한테 한번 검증도 받아보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네, 네.